성장을 해야 되는 게 또 사업이잖아요. 내가 과연 성장을 하고 있는가? 힘든 시기가 있을 텐데 또 결국에는 성장을 하게 해주는 시기이다. 그러니 잘 버텨라. 그럼에도 엄청 힘들다. 피처드라 팟캐스트에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셰프님. 아,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제가 감사드리죠. 당연히 이제 흑백 요리사가 워낙에 이제 잘 됐기 때문에 흑백 요리사 얘기를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어떻게 좀 출연을 하시게 되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처음에는 매장으로 이제 연락을 주셔가지고 제안을 먼저 주셨고요. 처음에는 사실 이제 거절을 했었어요. 아, 왜냐면은 예전에 방송을 했던 경험으로 봤을 때 제 모습보다는 사실 방송에 맞게 포장되어지는 모습이 저랑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처음에는 이제 거절을 했었는데, 섭외해주신 작가님께서 그런 프로그램이 아니고 진정성 있게 요리 관련해서 셰프님들이 돋보이고 요리하는 거에 있어서 장난처럼 편집을 하거나 제가 걱정했던 우려했던 부분들처럼 방송에 맞게 포장을 하는 편집을 절대 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참여를 그럼 해볼까? 라고 해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흑백 요리사를 보면서 대부분 사람들이 아마 그 작가님께서 말씀하셨었던 것들에 대해서 공감을 할 수밖에 없게끔 컨텐츠가 너무 잘 나왔었던 것 같아요. 외부에 있는 사람들의 시선으로 놓고 봤었을 때 미슐랭이란 그런 것들도 사실 잘 몰랐었던 대부분의 대중들도 이번에 흑백 요리사 통해서도 많이 좀 알게 됐었던 것 같고, 각각의 셰프들마다 중식, 한식, 일식 뭐 이런 식으로 각각의 이제 컨셉들이 다 확실하구나 뭐 이런 것들도 좀 잘 보게 됐었던 것 같은데, 그 중에서도 이제 셰프님께서의 이제 닉네임이 반찬 셰프였었잖아요. 그 네임은 어떻게 좀 짓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제안을 그것도 주셨어요. 캐릭터도 반찬 셰프가 어떠냐? 사실 저는 굉장히 괜찮다고 생각을 했고 좋아했는데, 오히려 나가기 전에 주변에 이제 팀들이나 뭐 이렇게 주변에 이제 다른 분들은 사실 반찬이라고 하는 카테고리가 주는 이미지가 셰프라는 이미지보다는, 또는 그동안 제가 뭐 경험했던 해외에서의 경험이나 파인다이닝에서의 그런 경력을 내비쳐 주진 못하니까 조금 그게 괜찮겠냐라는 오히려 걱정을 많이 하셨거든요. 제 나름대로는 오히려 넷플릭스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해외 반찬을 더 알리는 데 있어서는 반찬이 들어가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한 번에 괜찮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마리에서 하고 있는 여러 사업 중에서 그게 반찬이 있어서 작가님께서 아마 추천을 하셨겠네요. 나중에 이제 저도 이렇게 듣게 된 거는 셰프라고 하는 네이밍 잘 안 쓰려고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그래도 저는 반찬 셰프를 붙여준 이유는 그동안의 그런 경험이라던가 그런 것들을 배려해 주셔서 붙여주신 걸로 알고 있고, 그게 어울려가지고 반찬 셰프라고 하는 그 닉네임 자체가 나쁘지 않게 들리다 보니 그렇게 이름이 지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궁금해 하셨을 것 같긴 한데, 그 시작하셨을 때 맨 처음 경연 안성재 셰프님한테 심사를 받았었던 것 같더라고요. 주제가 자기의 색깔을 나타낼 수 있는 음식을 준비를 해야 되는 게 주제였었는데, 제가 하는 반찬과 제철 식재료들을 이용해서 음식을 준비를 했고요. 우리가 자주 먹고 매일 먹는 그런 밥과 국 그리고 반찬 준비해서 해서 이제 안성재 셰프님한테 심사를 받았고요. 사실 그 메뉴들이 너무 빨리 지나가서 설명할 기회가 없었지만 메뉴 하나하나가 제가 의미하는 바가 다 있긴 있었거든요. 우리가 흔히 이제 잡곡을 밥이라고 하면은 보통은 흑미가 이제 다 들어가다 보니까 흑미 때문에 다른 잡곡의 색깔이 잘 보이지 않는 거에 대해서 각각의 잡곡의 색깔이 아름답다라는 것을 좀 표현하고 싶었고, 서리태를 넣은 잡곡밥이었는데 검은콩밥을 하면은 밥 자체도 검게 돼서 서리태 껍질을 다 깠어요. 그래서 그 안에 껍질을 까면은 콩의 그 색깔은 초록색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초록 색깔 콩을 넣어서 이제 밥을 지어서 준비를 했고요. 냉이 같은 경우는 소고기 된장을 만들어서 묻혀서 준비를 한다던가, 더덕 같은 경우는 매실 고추장과 매실을 같이 다져가지고 묻혀서 준비를 한다던가, 이렇게 음식을 준비했었습니다. 그거를 진짜 하나씩 다 드셔보시던가. 다 드시고 생각보다 안성재 셰프님께서 굉장히 길게 심사를 하셨어요. 왜 이렇게 음식을 했는지, 의도한 바가 무엇인지 굉장히 많이
질문을 하셨고 저한테도 제가 잡곡밥에 대해서 설명을 했을 때 집집마다 다르지 않냐, 안 넣고 할 수도 있지 않냐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물론 그렇게도 하긴 하지만 시중에 나와 있는 잡곡 믹스나 이미 블렌딩돼 있는 것들은 거의 대부분이 흥미가 다 들어가 있다. 이게 밥을 하면은 다 검은색으로 나오는 그거에 대해서 조금 안타까움이라고 해야 될까요? 잡곡의 각각의 그 색깔이 있다는 거를 저는 표현을 하고 싶어서 그렇게 만들었다라고 답변을 드렸었습니다. 안성재 셰프님께서 셰프가 의도하는 바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해하려고 노력을 다 하신 거네요. 꽤 오래까지 남아 계셨었잖아요. 흑백요리사 전후로 해서 바뀐 것들이 사실 좀 되게 많았을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되게 감사한 것들이 많죠. 사업적으로는 매출 부분에 있어서도 분명히 있고요. 알아봐 주시는 분들도 있고 매장에 찾아와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기업에서의 오는 협업 제안이나 이런 것들이 네, 그전보다 좀 맞습니다. 많이 좀 늘었나요? 네, 맞아요. 네. 마치 인플루언서가 된 것처럼 네, 네. 뭐 협찬 같은 것도 보내주시기도 오, 하고요. 네. 제안도 많이 주시기도 하고 있습니다. 주방용품이나 조리 기구부터 청소 관련 회사 여러 가지로 이제 제안을 주시는 게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젠가 그저께 시즌2 셰프를 모집한다는 광고가 네. 이제 뜨기 시작했어요. 네네네. 시즌2에 참여하실 예정이신지. 저희 어머니를 좀 어머니께서 나가게 하면 어떨까. 저희 어머니도 식당을 운영을 하고 계시고요. 지금도. 네. 제가 요리하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도움도 받고 영감도 많이 받는 분이기 때문에 시켜보면 어떨까. 지원서를 제가 한번 내볼까. 이모카세 님도 높은 순위까지 올라가시고 함께 이렇게 요리를 하면서 너무 재미있었기 때문에 저희 어머님도 가서 새로운 경험을 또 해보시면은 네. 어머니한테도 또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어머니의 지원서를 넣어볼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요 내용은 어머니와 협의가 된 건가요? 나는 그런 거 못해 이러면서 저기 하시는데 저보다 말도 더 잘 하실 거고요. 네. 캐릭터도 좀 더 저보다 확실하실 것 같아가지고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재밌네요. 시즌2에 참여를 고민하는 분들한테 좀 어드바이스를 만약에 주신다고 하면 네. 어떤 내용들을 좀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매 순간마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라는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좀 더 적극적으로 이제 나서지 못했던 거에 대한 제가 살짝 아쉬움이 있거든요. 하고 싶지만 이렇게 하면은 또 편집이 어떻게 될까 막 이렇게 걱정되는 부분들 때문에 나서지 못했던 부분들이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시즌2에 나가시는 분들은 이 기회가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하고 굉장히 모든 거에 적극적으로 나서셔야 좋지 않을까. 셰프님이 보시기에 가장 적극적으로 참가했었던 셰프님은 또 어떤 분이 계실까요? 제가 그냥 탁 드는 생각에는 태성 셰프님 항상 평소에도 요리하실 때 엄청 집중하시고 사석에서는 너무나 이렇게 재밌고 막 이런 느낌인데 요리하실 때만큼은 굉장히 그 집중력이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같이 촬영을 하고 요리를 할 때 보니까 굉장히 집중력이 엄청 강하시더라고요. 흑백요리사 이제 나오셨었던 셰프님들 식당들을 많이 가보셨을 것 같은데 추천을 해주신다고 하면 많이 가보지를 못해서 네, 가기도 네. 너무 힘들고 네. 사실 그런 생각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가기보다 다른 분이 더 가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또 생각이 있다 보니까 네. 그래서 기회가 되면은 네. 그때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셰프님께서 갖고 있는 경력 중에 가장 좀 특이했었던 부분은 역시 이제 스페인에서 갖고 네. 계셨었던 경력이신 것 같은데 왜 스페인을 좀 선택을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슐랭 별이 인구 밀도는 가장 많다는 스페인을 갔다기보다 산세바스티안을 간 거였거든요. 거기 가서 내가 정말 좋아하는 요리를 가장 최고 레벨에 있다고 하는 레스토랑들, 정말 좋다고 하는 레스토랑들에 가서 경험을 해보고 그 동네에 가서 살아보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갔던 게 더 컸던 것 같아요. 좋다고 하는 레스토랑들이 스페인에 굉장히 많이 있어서 그걸 보고 갔던 것 같아요. 한 6개월 정도 스타지 생활을 하셨다고 해서 네네. 어떤 건지 스타지가 그런 것들도 같이 설명을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고 그 스타지들만의 좀 문화 뭐 이런 것들이 뭐 어떻게 생활하는지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해서 그런 것들을 한번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돈을 조금 받고 일을 하거나 아니면 그 당시에도 이제 돈을 조금 이제 주시는 경우도 있었고 돈을 아예 안 주고 이제 숙소를 제공해 주시는 그런 곳도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했던 거는 숙소를 제공을 해 주시고 이제 무급으로 일을 하는 형태의 스타지 생활을 했었는데 잠자리를 제공을 해 주시고 네. 이제 뭐 그것도 주방마다 다른 걸 그러니까 업장마다 다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뭐 저희는 1인 굉장히 시설이 좋은 편이라고 들었거든요. 주변 그런
레스토랑들에 비해서 네. 뭐 어떤 데는 한 방에 막 10명씩 잡는 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네, 저희는 2인실도 있었고 네. 나름 3인실도 이렇게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살았던 데는 하나, 둘, 셋, 3인실이었는데 근데 거기서 같이 친구들이랑 지내면서 근데 친구들이라고 하면은 스페인 친구들도 있고 뭐 남미에서 오는 친구들도 있고 다른 유럽에서 오는 친구들도 있는데 이제 같이 살면서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스탠밀로 보통 2끼 정도를 주시면 그걸로 이제 생활을 하고 네. 예, 잠을 자고 이제 생활을 하는데 굉장히 재미있었어요. 그래서 쉬는 네. 날에는 친구들이랑 이제 산세바스티안이 이제 산이고 이러다 보니까 같이 제가 이제 시작했던 게 9월 달이었거든요. 막 네. 버섯 따러 가고 막 또 캠핑 같은 것도 하이킹도 가고 네. 그랬던 경험이 있어서 나름 굉장히 좋은 추억으로 네. 남아 있습니다, 저한테는. 같이 생활했던 사람들 중에 미슐랭 별을 받은 셰프가 생겼나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네. 없는 것 같고 같이 일했던 애들 중에 각자의 다 다른 가업을 이어받아서 호텔을 운영하는 친구가 있는 것 같고 유럽은 이렇게 커다란 호텔 말고도 이렇게 작은 호텔도 있다 보니까 그런 호텔을 이제 집안에서 하는 거를 이어받아서 하는 친구도 있는 것 같고 아르헨티나 친구는 바베큐 쪽으로 굉장히 그쪽 나라에서는 네. 이게 유명한 것 같기도 아, 하고요. 네, 네. 각자 그리고 뭐 멕시코에 있는 친구들도 보면은 뭐 다른 쪽으로 각자의 그 방향대로 잘 나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와, 재밌겠네요. 이게 6개월 동안 그렇게 동고동락했었던 친구들이 이제 시간이 좀 지나서 그렇게 그 네. 나라에 돌아가서 열심히 하는 거를 보면은 네, 사실 그렇게 이제 인연이 됐던 친구들이 연락이 당연히 이제 네. 10년이 지나니까 많이 그래도 끊겼거든요. 네, 근데 네. 흑백 요리사 때문에 또 연결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다시 연락들이 오고 네, 연락이 와요. 네, 잘 봤다고? 스페인에서 뭐 남미에서도 굉장히 연락 많이 오고 네. 뭐 미국에서도 연락이 많이 오고 와. 그래가지고 신기합니다. 네, 근데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스페인에서 첫 커리어를 시작을 하셨었던 거고 한 3년, 4년 정도 그래도 스페인에 일하시면서 어떤 미슐랭 스타 셰프들과 같이 좀 일했는지 그리고 좀 한국이랑 좀 다른 문화 뭐 이런 것들은 좀 어떤 것들이 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네, 사실 제가 했던 곳은 두 군데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요. 스베로아라고 하는 레스토랑이랑 하나는 이제 마드리드에 있는 그 레스토랑 델라 팔로마였는데 거기는 이제 미슐랭 별이 있다가 제가 갔을 때는 이제 떨어진 상태였었어요. 근데 어찌됐건 두 분 셰프님의 공통점은 굉장히 연세가 조금 있는 셰프님들이셨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보다 일찍 출근하고 누구보다 늦게 퇴근하시는 셰프님들이셨고 굉장히 가족에 대한 그러니까 가정보다는 그 업장에 대해서 그 요리나 그 업장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을 많이 하시고 삶 자체가 온전히 그 레스토랑에 집중되어 있는 분들이셨어요. 네. 그래서 처음에 제가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한국 와서 막 셰프라고 이제 불러주시는 그런 호칭이 네. 너무 부담스러웠던 거죠. 그분들은 그 당시만 해도 거의 뭐 50이 넘으셔서도 주방에 계시는데 16, 18부터 요리하셨다고 하시는데 그때까지 그렇게 어찌 보면 거의 40년을 주방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네. 불리우는 호칭을 네. 기껏 이제 뭐 한 5년, 6년 한 네. 사람이 셰프라고 불릴 수 있나라는 생각 때문에 네. 굉장히 부담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 당시. 네. 그런 대가들은 그런 디스플린, 그러니까 열심히 이제 매일 그렇게 먼저 나와서 출근하시고 끝까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책임지고 그렇게 하시는 모습들을 보면서 그 내부에 있었던 이제 같이 일하시는 셰프님들도 많이 보고 배웠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 출신분들 중에서 뭐 나와서 레스토랑을 만들어서 별을 받으신 분들도 꽤 있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것보다 오히려 네. 거기 계셨던 한국 분들이 그 네. 수베로야를 거쳐갔던
갔던 이제 한국 분들 보면은 뭐 정식당의 임정희 셰프님도 스베로아에 계셨었고 아, 네. 밍글스의 민구셰프도 있었고 그리고 그 테레노라고 하는 레스토랑의 셰프님도 스베로아에 있으셨었고 그리고 뭐 세스크맨셀 또 지금 뭐 현대 쿠킹 라이브러리에 일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네. 실제로 그러니까 레스토랑을 한국에서 하시는 분들이 은근히 네. 그 스베로아에 계셨던 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꽤 꽤 있으셨던 있네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어떤 한국의 커넥션이 뭐 어떤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나요? 이게 아무래도 이렇게 네. 굉장히 좋다, 잘 배울 수 있다라는 것들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 네. 되게 클래식한 제가 느끼기에 레스토랑인데, 네. 되게 뭔가 되게 화려한 기교나 뭔가 그런 거보다는 되게 요리 자체나 식재료에 대해서 되게 집중하고 그 손질도 되게 많이 할 수 있었어요. 되게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막 새가 깃털채로 네. 들어와요. 그러면 비둘기 같은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애들끼리 모여서 같이 막 이제 네. 깃털 뽑고 그 손질하고 또는 뭐 당연한 거겠지만 뭐 버섯 같은 것도 이제 사실 들어오면은 그러니까 유통해서 오시는 것도 있는 것 같은데 네. 이 동네에서 그냥 가져오시는 것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버섯 네. 같은 것도 이제 막 갖고 오면 같이 그거 따듬고 애들끼리 네. 모여서 뭐 하다못해 해산물 같은 것도 네. 탁 따듬고 뭐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해볼 수 있는 기회를 주셨던 것 같아요. 그 레스토랑에서 사실 네. 그런 거 되게 시키기 쉽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기회를 많이 주셔가지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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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기하네요. 네. 그 마드리드에 있었던 그 레스토랑에는 한국 분들이 좀 계셨나요? 거기는 없었습니다. 거기는 네. 사실 뭔가 엄청 이렇게 유명한 막 그런 레스토랑이라기보다 네. 장사가 잘 되고 오래된 약간 그런 느낌의 레스토랑이었어가지고 네. 한국 분들은 없었어요. 한국 분들은 네. 없었고 다 스페인 분들이랑 네. 뭐 아일랜드 사람 한 명 있었던 것 같아요. 와. 그쪽에 출신 분들은 그러면 한국에서 레스토랑 하시는 한국 셰프분도 거의 없겠네요. 없죠. 아예 제가 알기로는 없죠. 아예 거기 한국 분들이 없었어가지고 네, 네. 와, 신기하다. 이게 그러면은 마드리드에 있는 셰프님은 어떻게 보면 잘 되는 큰 식당이었었던 건가요? 그 식당 같은 경우는? 마드리드에서 일하셨던 레스토랑은 좀 큰 네, 굉장히 큰 식당이었고 네. 자석수가 한 그래도 한 60, 70석 정도 되는 레스토랑이었고 셰프님께서 레스토랑 2개를 운영을 하셨어요. 네, 네. 와. 네, 그래가지고 제가 있던 레스토랑에서 5일 근무하시고 네. 나머지는 이제 다른 레스토랑 가서 네. 멀진 않았거든요. 네. 거기서 근무하시고 6일 근무하셨다. 6일 하시고 하루 저기 하루 거기 가시고 약간 그런 식으로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셰프님은 언제 쉴까 항상 대단하시네요. 네, 그 연세가 꽤 있으셨는데도 네. 이렇게 걸어 다니시던가 아니면 자전거 타고서 꼭 그렇게 우와. 돌아다니시면서 양쪽 업장을 왔다 갔다 하시면서 일을 네. 하셨던. 대단하시네요. 네. 그 스페인은 뭐 저는 개인적으로 가본 적이 없습니다만 스페인 식문화나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제가 아는 거는 이제 뭐 타파스가 가장 뭐 그래도 대중적으로 알고 있는 어떤 음식의 한 종류인 것 같고 어떤 스페인에 올해 그 이제 커리어를 시작하셔서 보셨을 때 한국이랑 좀 다른 스페인만의 좀 식문화 그런 것들에서 좀 배우신 점이 3가지 정도가 있으면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스페인 식문화에서 그래서 배우신 점 3가지를 뽑으신다면 네. 저녁을 늦게 먹어도 네. 되는구나. 몇 시에 먹나요, 거기는? 보통 8시? 네. 서비스 네. 시간이 보통 8시 정도부터 시작을 하니까. 그러면은 서비스 프로바이더 입장에서는 힘든 거 아닌가요? 그쵸. 중간에 그 텀이 너무 긴 게 조금 네. 처음에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점심 서비스. 점심은 서비스가. 거의 이제 비슷하게 시작을 하는데 네. 저녁 서비스가 너무 늦게 시작하니까 네. 그 텀이 너무 긴 게 네. 힘들었던 것 같아요. 네. 네. 뭐, 네. 네. 중간에 이제 쉬고 오라고 네.
이제 보내는데 네. 이게 너무 기니까 네. 거의 한 3시간을 이렇게 쉬거든요. 네. 그럼 이제 뭐 저녁 스탠밀 준비하면은 조금 일찍 더 가긴 하지만 그거 안 할 네. 때는 조금 심심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되게 나름 근데 그때도 친구들이랑 운동도 네. 하고 네.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뭐 달리기를 뛰러 간다던가 네. 헬스장을 간다던가 네. 그렇게 보내긴 했었던 것 같은데 스페인에서 배웠던 거는 식재료 손질하는 것들, 그러니까 너무 좋은 식재료들이 너무 많이 있으니까 네. 그거에 대한 손질하는 방법이라던가 네. 그리고 생선들이 너무 커서 그 맨 처음에 갔을 때 네. 너무 놀랐던 점이 네. 되게 신기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알던 식재료는 한국에서 알던 식재료와 네. 해외에서의 접한 일단 생선 사이즈의 크기가 너무 다르니까 네, 거기에 네. 대해서 조금 처음 갔을 때는 놀랐던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음식을 되게 즐기시는 문화라고 해야 되나? 음식을 되게 너무 맛있게 먹고 표현을 하는 게 그냥 맛있다, 짜다, 뭐 달다, 이거 새콤달콤하다 이런 게 아니라 이게 조금 표현이 굉장히 아름답게 표현을 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더라고요. 네. 음식을 먹으면서 근데 뭐 텍스처나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방면에서 이게 뭐 조화라던가 입에서 느껴지는 뭐 섞였을 때의 느낌이나 그런 것들을 시적으로도 약간 조금 표현을 하시는 부분들이 네. 있다 보니까 되게 음식을 그냥 단순히 맛있다, 맛없다 또는 짜다, 싱겁다가 아니라 좀 더 이렇게 디테일하게 표현을 하면은 되게 더 멋있구나.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식사 시간이 기본적으로 조금 길다 보니까 네. 천천히 이제 드시고 정말 그 음식을 즐기는 것들 네. 그리고 말씀하셨던 타파스에서도 그 네. 당시에 뭐 분자 요리나 이런 것들이 한창 유행이었을 때인데 3유로나 5유로 정도로 즐길 수 있는 타파스에도 그런 분자 요리라고 하는 그런 요리법을 접목을 해서 만드는 거를 보고 굉장히 어찌 보면은 뭐 4,000원, 5,000원 네. 정도 되는 음식에도 이렇게 다양한 조리법이나 식재료들을 사용을 하면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외식업 또는 이 식문화를 즐기는 층이 되게 넓고 그 폭이, 그러니까 이해를 하는 그 폭이 굉장히 넓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스페인에서 결국 이제 오랫동안 이제 경력을 쌓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마말이라는 브랜드를 하기 전 단계까지 좀 어떻게 지내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한국에 들어와서 그 무명식당이라고 하는 반상으로 나오는 밥집의 컨셉의 그런 곳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도 한 3년 정도 일을 했나? 그 회사에 들어가서 이제 시작할 때였는데 1호점 오픈할 때 이제 거기를 좀 맡아달라는 제안을 받고 거기를 이제 맡아서 하다가 회사가 좀 갑자기 이제 매장이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처음에 2년, 3년 만에 저희가 9개, 10개 정도 오픈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일을 하고 나와서 밍글스에 들어가서 1년 정도 다시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마리 마켓을 오픈하게 되었어요. 말은 우리가 쉽게 할 수 있지만은 오픈을 이제 본인 브랜드를 내는 게 사실은 쉽지가 않잖아요. 네네. 물론 우여곡절도 좀 있었을 거고 좀 그런 브랜드를 만들기까지 어떤 우여곡절과 좀 과정들이 좀 있었는지 이제 예비 셰프님들도 좀 알 수 있게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제 시작하자라고 해서 무슨 단계들을 해야 되는 건가 이제? 시작하자라고 하면은 일단 내가 무슨 음식을 할지 어떤 뭐 식당이 됐건 어떤 가게를 할지 어떤 레스토랑을 할지 정해야겠죠. 그렇죠. 어떤 컨셉을 가지고 운영을 할지 이제 정해야 되고 그러면 이제 사이즈를 또 정해야겠죠.
업장의 사이즈. 업장의 사이즈를 정해야겠고 네. 뭐 그럼 당연히 이제 객단가를 대충 계산을 할 거고 그럼 그 객단가에 맞는 인테리어나 식기나 이런 거를 또 선택을 해야 될 거고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공사를 하기 전에 인테리어나 네. 물론 이제 돈이 있다는 전제하에 이제 네, 하는 거죠. 네. 뭐 당연히 그건 이제 돈을 맨 처음에 이제 어느 정도 모아서 시작을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물론 네. 은행에서 이제 도와주시긴 하겠지만 네. 또 나라에서도 그 여러 가지로 뭐 지원 사업이 청년 창업 대출 뭐 이런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 도움을 받았었던 네. 것 같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도움을 받아서 돈이 어느 정도 이제 있다는 가정 하에 이제 네, 그렇게 해서 매장을 공사를 하고, 네. 예, 이제 영업을 하게 되겠죠. 근데 그쵸. 이제 영업을 하면서 또 그 브랜드 로고나 네. 뭐 이제 BI 같은 것도 또 만들어야 되니까 네. 그런 디자인 작업물들 생각보다 할 게 많습니다. 그러네요. 디자인 작업들이 단순히 간판만 단다고 하는 게 아니라 네. 하다못해 메뉴판이며 또는 뭐 냅킨을 그러니까 그 어떻게 이제 써볼지 모르겠지만 냅킨 하나에도 뭐 로고를 박는다던가 아니면은 뭐 인포 카드를 만든다던가 명함을 만든다던가 아니면은 뭐 여러 곳곳에 그런 사이니지 같은 것들이 또 들어가게 되면은 네. 디자인 작업들이 또 굉장히 많고 맞네요. 재질이며 사이즈며 그게 어떻게 들어갈지 이제 같이 고민하는 것도 꽤 큰 일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어떻게 할지 하다 보면은 또 요즘에는 뭔가의 하나의 그 킥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그런 로고가 됐고 뭔가 그렇게 딱 사진을 찍으시는 걸 또 좋아하니까 뭔가 네. 네, 그런 것들을 또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을지 고민하는 것도 큰 일이지 않을까. 레스토랑 시작해야지라고 결심한 순간부터 레스토랑 오픈했다까지가 이게 보통 몇 개월 정도가 걸리나요? 네. 처음 한다라는 처음 한다는 가정하에 느긋하게 하면 한 네. 뭐 1년도 걸릴 수 있겠고 네. 서두른다고 하면 그래도 5, 6개월은 걸리지 않을까요? 네. 6개월은 걸리지 않을까요? 처음 이제 오픈했었던 브랜드인 거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이제 마마리라는 브랜드에 전개하는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네. 제가 이제 갔었을 때가 이제 성수였었고 여의도에서도 하시고 지금 이제 그 밀키트 같은 것, 밀키트가 네, 온라인 HMR 네, 네. 제품도 하고 있습니다. 네, 그게 그러면 총 어떤 몇 가지의 사업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마마리라는 브랜드 내에서. 크게 보면은 네. 일반 음식점을 하고 있고요. 반찬 가게인 그리고 온라인 HMR을 통해서 이제 온라인에서 판매를 매장으로 보면은 마마리 펍이라고 하는 공간까지 하고 있다 보니까 네. 3개, 4개 정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외적으로 이제 위탁 운영하는 곳도 있다 보니까 4개 정도? 위탁 운영은 어떤 사업장인 건가요? 그 업장에 이제 저희가 들어가서 메뉴를 같이 하고 F&B를 해보시지 않았던 사업장에 대해서 저희가 도움을 드리는 거죠. 알려주고 빠지는 게 아니라 운영을 같이 그래도 저희는 1, 2년 정도는 같이 운영을 해서 돼야지 안정적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해서 네. 그렇게 마마리를 찾아보니까 이제 컬리에서 판매되는 제품들이 좀 몇 개가 보였는데 네네. 그 중에서도 이제 들깨 미역국이 리뷰가 엄청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혹시 이제 흑백 요리사에도 들깨 미역국이 나오긴 했었는데 요 컬리에서 판매되는 이제 온라인 HMR 제품인 이제 들깨 미역국 같은 경우는 좀 어떻게 좀 R&D를 진행을 했었나요? 마마리를 처음 시작할 때부터 저희가 매장에서 만들어서 판매했던 국이었어요. 고깃국 위주의 국을 많이 좋아하시고 고기가 이제 들어가 있는 국을 많이 선호하시는 편이긴 한데 저희가 이제 영업을 하다 보니까 은근히 고기가 안 들어가 있는 국에 대한 고객님들도 꽤 많다는 거를 캐치를 하고 들깨 미역국을 만들게 됐는데 어떤 국을 할까 고민을 하다가 저희 집에서는 들기름에다가 미역만 넣고 끓여서 먹었던 이제 어릴 때 저희 집에서는 소고기 미역국보다는 네. 들기름을 넣고 끓인 미역국을 네. 그 할머니께서 많이 끓여주셨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생각이 나서 들기름만 넣고 미역국을 끓이기에는 조금 뭔가 부족한 것 같아서 뭔가 하나의 킥이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들기름과 들깨가루를 같이 넣어서 이제 끓인 국을
만들게 되었죠. 네. 하지만 또 그렇게 끓이기에는 아무래도 조미료 같은 거를 최대한 안 쓰다 보니 저희가 잘 안 쓰다 보니까 집에서 할머니는 그냥 맹물로 끓이셨거든요. 아, 맹물로 끓이셨는데 그러기에는 너무 이제 그러다 보니까 네. 저희는 무랑 표고랑 네. 이런 채소들로 육수를 내서 버섯의 그 감칠맛이나 이런 것들을 좀 국에 네. 넣고자 해서 네, 채소 육수를 낸 걸로 네. 들깨 미역국을 끓이게 돼서 근데 매장에서도 인기가 많아서 가지고 컬리에도 분명히 잘 팔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네. 네, 그렇게 해서 메뉴를 만들게 되었어요. 그렇게 되는 경우는 컬리에서 먼저 좀 제안이 오셨었던 케이스인 건가요? 아니면은 저희가 이제 내년 되면 8년 차인데 컬리가 생기고 아마 1년 뒤부터 저희가 같이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이제 대표님께서 영업도 같이 하셨던 때였던 걸로 알고 있어서 네. 그때는 컬리 대표님 오셔가지고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셔가지고 네. 네,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인연이 이제 지금까지 계속 가고 있는 거죠. 네. 네. 그래서 뭐 이렇게 소통하면서 어떤 제품이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제안 주시는 것도 있고요. 또는 저희가 먼저 제안 드리는 것도 있고 컬리 팀에 네. 이렇게 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뭐 들깨 미역국 같은 경우는 그 이미 오프라인 업장에서 하고 있었던 제품이었었으니까 그거 같은 경우 이제 그 HMR로 바꾸는데 들어가는 어떤 시간과 노력들은 어떻게 진행이 좀 되는 건가요? 매장에서 판매하고 있는 레시피를 가지고 온라인 HMR로 만들기 위해서는 똑같이 만들 수는 없거든요. 왜냐면 제조 공장에서는 우리가 일반 주방에서 하는 것처럼 이렇게 팔팔 끓이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공정이 할 수 없는 공정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기본적인 레시피는 전달은 하지만 그거를 토대로 또 이제 식품공학을 하시고 하시는 연구원 분들께서 다시 비슷하게 만들어서 저희한테 제안을 주세요. 샘플을 주시면은 저희는 테이스팅을 하고 염도 부분이나 식감 부분이나 뭐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뭐 염도는 뭐 반으로 줄여주세요. 또는 당도를 줄여주세요. 또는 식감의 뭐 무 같은 경우에 식감이 너무 부드러우니 식감을 조금 더 있게 만들어주세요. 약간 이런 것들의 조율하는 과정을 통해서 제품이 완성이 되게 됩니다. 보통 그 기간이 진짜 빨라야 한 4개월? 진짜 빨라요. 4개월인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기업에서 신제품이 하나 나오고 제품이 하나 나오기까지는 1년 정도가 걸리잖아요. 보통 6개월에 하나, 1년에 하나 뭐 이렇게 탁 출시해서 나오잖아요. 네. 아마 그렇게 만들고 나서도 시식을 네. 진행을 해서 네. 피드백을 받고,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이제 네. 우리는 됐다 해도 정말 이게 상품성이 있거나 이제 있는지 먼저 시식 행사나 이런 거를 통해서 네. 테이스팅을 하고 또 보완할 게 있으면 고치고 해서 출시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와, 4개월이나 걸리는군요. 들깨 미역국 말고 짜장 소스가 있는데 이거는 어느 정도의 시간과 그런 게 짜장은 네. 저희가 1년이 걸렸습니다. 1년. 1년이요? 네, 1년이 걸렸어요. 1년이 네. 걸렸는데 짜장 소스를 만드는데도 요리를 하다 보니까 설탕이 꽤 많이 들어가거든요. 짜장 네. 소스에 설탕이 꽤 많이 들어가고 그래야 또 맛있기도 하고요, 사실. 이것도 또 어릴 때 할머니께서 굉장히 까다로우셨어요, 저희 할머니가. 네. 그러니까 되게 음식에 대해서 엄청 냉정하시고 네. 뭐 하나 맛있다고 그렇게 하시는 것도 잘 없었고 네. 네. 음식 잘 하시기도 하셨고 했는데 짜장이 어떤 중국집은 너무 달아서 싫다고 항상 이렇게 하셨거든요. 짜장을 드시면은. 그래서 그거가 딱 떠올라가지고 왜냐면 아이들도 많이 먹는 짜장이기도 하고 누구나 좋아하는 짜장인데 조금 설탕을 빼고 만들어 보자 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설탕이 없는 짜장을 만들어야겠다 라고 해서 만들기 시작을 한 거죠. 뭐 여러 가지 이제 우여곡절 끝에 저희 내부적으로 됐다 라고 했는데 그 제품 뒤에 보시면은 네. 표시사항이 있어요. 근데 표시사항이 있는데 그걸 1차 표시사항이라고 있고 1차 표시사항의 제품도 표시사항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럼 이제 2차 표시사항을 봤는데 2차 표시사항에 설탕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설탕을 넣지 말자라고 한 그 기획 의도, 네. 그 목적이 사실 그쵸. 설탕이 없어야 부합되지 되는데. 않는 거잖아요. 네. 물론 고객님들이 보시기에는 그게 표시가 되지는 않아요. 네. 1차 표시사항만 뒤에 표기가 되니까. 하지만 이거 봤을 때는 그래도 이거는 그렇게 만들자고 한 게 아닌데 찝찝한 거 팔지 말자라고 해가지고 다시 레시피 수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네. 그 1차 표시사항에 들어가 있는 원료
빼고 다른 이제 설탕이 안 들어가 있는 원료를 넣어서 만들자 네. 해가지고 다시 만들었죠. 했는데 네. 다시 만들어서 그래 됐다 라고 해서 만들었는데 식약처나 이런 데 검사를 하거든요. 왜냐면 보통 보시면은 뒤에 뭐 열량, 뭐 당, 뭐 이렇게 뭐 지방 몇 퍼센트 몇 그램 이렇게 100g당 몇 그램 표시 이렇게 돼 있는 거를 네. 의무적으로 이제 나라에서 정한 그 의뢰기관에 보내서 검사를 해서 표기하게 돼 있어요. 했는데 이게 5g 미만이 저당이나 이런 것들을 표기할 수 있는데 저희가 100g당 5g이 나온 거예요. 네. 설탕을 넣지 않았지만 단맛을 어느 정도 내야 되니까 양파를 볶아서 저희가 단맛을 냈거든요. 근데 자연당으로 의한 당도 어찌됐건 이게 당이기 때문에 당이긴 당이잖아요. 자연당도. 그쵸. 네. 네. 그러다 보니까 표기가 안 돼요. 저당도 표기가 안 돼요. 왜냐면은 네. 네. 5g 미만이어야 되는데 5g. 딱 5g이어가지고 해가지고 이거를 이제 네. 어떻게 하냐라고 했는데 뭐 그거는 어찌됐건 네. 마케팅적인 부분에서 문제지 네. 우리가 만들고자 했던 그 제품에 대한 목적에는 부합한 부분이니까 네. 설탕은 안 넣고 만들긴 했으니까 그쵸. 그러기에는 또 너무 끌기에는 사실 1년이 됐는데 이걸 더 끌기에는 더 끌 수가 없어서 네. 저희가 출시를 하게 됐습니다. 셰프님께서 하시는 사업이 분야가 여러 가지이고 매장도 여러 개시다 보니까 체력 관리나 혹시 시간 관리 노하우나 이런 것들은 좀 어떻게 하시는 편이신가요? 운동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제가 운동을 좋아하고 네. 같이 이렇게 어울리는 것도 좋아하는 편이긴 한데 축구를 해요. 그러니까 네. 외식업 하시는 분들이 다 끝나면 늦게 끝나시니까 네. 용산 아이파크몰에서 11시에 저희가 1시까지 축구를 합니다. 네. 그렇게 하기도 하고 또 아침 일찍 수영을 가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뭐 주말에 이제 일요일 날 저녁에 잠깐 그 테니스를 네. 치러 가기도 하고 이게 짬 나면은 네. 잠깐씩 그렇게 운동을 하러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어플 같은 게 또 테니스 같은 경우는 이제 어플 같은 걸 통해서 네. 이게 시간이 제가 딱 정해놓고 할 수 있는 스케줄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딱 정해놓고 갈 수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네. 어플 같은 걸 통해서 네. 이날 시간이 조금 될 것 같다 하면은 네. 예약해서. 예약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같이 다른 분들이랑 같이 테니스도 치고 네. 예, 아. 그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어플 이름이 뭔가요, 혹시? 스매시라고 스매시라고. 테니스 스매시라고 보고 들어본 것 같긴 합니다. 네네. 그 풋살 하실 때 쓰는 어플도 따로 있나요? 어플이 있는데 저는 네. 축구는 이제 네. 같이 외식업 하시는 분들끼리만 네. 하다 보니까 네. 어플로는 안 하고 단톡방이 있어요. 네. 그래서 네. 단톡방에서 이제 축구를 이제 보통은 뭐 수요일, 목요일 밤에 하는데 네. 11시에 이제 네. 할 사람들 리스트 올려서 같이 운동하고 있습니다. 거기 계신 분 중에 흑백 요리사 나오신 분들도 몇 분 계시나요? 원래는 네, 있었구나. 네, 네, 네. 있어요. 아, 그분은 잘하시나요? 다른 분 어떤 분인지 모르지만. 네, 잘합니다. 잘하세요. 잘하세요. 네, 네. 그 마마리 브랜드로 어떻게 보면은 이제 흑백 요리사도 좀 굉장히 잘된 쇼가 됐고 이제 마마리 브랜드에 되게 좋은 제안들도 많이 오고 있다 보니까 마마리 브랜드가 나가고자 하는 방향성에 대해서 셰프님이 갖고 계신 생각들도 굉장히 좀 많이 바뀌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이제 예정하고 계시는 마마리의 앞으로의 행보 방향성은 좀 어떻게 될까요? 사실 마마리가 가지고 있는 방향성이 바뀌진 않았어요. 항상 네. 목표했던 대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다만 그 흑백 요리사를 통해서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됐던 것 같고요. 네. 그런 생각이 있어요. 마마리 마켓을 처음 할 때 왔던 친구들이 저희가 이제 내년에 8년 차가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때 정말 이제 막 엄마 품에 왔던 친구들 또는 엄마 뱃속에 있던 아이들이 네. 이제는 뭐 유치원도 가고 또는 군대를 갔다 그 당시에 이제 중고등학교였던 친구들 뭐 수능 본다고 했던 친구들이 네. 이미 7년이 지났으니까 네. 사회에 나가서 직장인이 된 친구들도 있을 거고요. 뭐 보통 이제 어머님들이랑 이제 소통을 하다 보면은 군대 갔다 왔다 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네. 되게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고 이제 중학교 올라간다는 친구들도 있고요. 음. 그런 친구들이 나중에 뭔가 저 너무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 친구들이
마말이 오는 분들이 다 잘 됐으면 좋겠고 뭐 되게 뭐랄까 소위 그런 네. 사회적으로 세상적으로 잘 됐으면 좋겠어가지고 네. 우리나라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 어디 가서 다 이렇게 열심히 일도 하고 여러 가지 각자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을 가지고 잘 이렇게 뽐냈으면 좋겠는데 그때도 그곳에 마마리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항상. 네. 마마리가. 그래서 해외에도 나가고 네. 싶은 그 계획이 예전부터 있었고 네. 사실 저희가 처음에 만들 때의 마마리의 뭔가 모델은 뭐 디넨델루카나 팩이나 이탈리라고 하는 그런 이탈리안 브랜드의 델리샵의 버전이었어요. 그게 한국 버전의 그래서 코리안 델리샵이었거든요. 보면은 제품도 팔고 뭐 음식도 해서 사실 거기서 먹을 수도 있고 네. 또 식문화도 사실 뭐 경험을 할 수 있잖아요. 그쵸. 막 뉴욕에 있는 이탈리 가보니까 엄청 너무 좋더라고요. 너무 좋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한국 버전에 그런 게 있으면 너무 좋겠다 싶어가지고 네. 만든 거여서 저희는 그 모델로 방향성으로 이제 가고 있는데 네. 식당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하는 것도 어찌 보면 네. 그게 다 하나로 모이면은 결국에 그 코리안 델리샵 정말 큰 매장이 되는 거긴 하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그 큰 매장을 하나를 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부분도 있고 네. 그리고 맨 처음에는 반찬만 하다 보니까 그 우리가 하고 있는 걸 잘 표현하기 위해서는 식당이 필요해서 식당을 하게 된 거고요. 네. 또 펍이라고 하는 공간은 반찬은 제가 생각하기에 그냥 단순히 반찬, 그러니까 밥을 더 맛있게 먹게 하는 반찬의 역할도 있지만 반찬 하나가 요리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마마리 펍을 통해서 반찬의 가치를 더 보여드리고 싶어서 펍을 하는 이유도 있고요. 네. 그리고 온라인 HMR 같은 경우는 더 많은 분들에게 마마리의 제품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항상 정해놓은 목표대로 가고 있긴 합니다. 미국은 사실 비건에 대한 관심도가 우리나라보다 월등히 높아서 네. 생각보다 뉴욕에 그런 브랜드들도 많이 없고 그래서 좀 그런 것들이 좀 기대가 될 텐데 마마리에 대한 내용들 그다음에 흑백 요리사의 내용들은 어느 정도는 이제 다 커버를 한 것 같고 항상 드리는 질문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요. 가장 행복했던 때는 좀 언제로 보시나요? 지금 딱 드는 생각이 고등학교 이제 어찌됐건 미슐랭 레스토랑에서 스타즈를 하고 싶다, 리를 하고 싶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스페인에 갔잖아요. 요리를 하려고 생각한 지는 초등학교 때부터 요리사라고 하는 직업을 가지려고 생각을 했고 한국 조리과학 고등학교에 입학을 해서 지내면서 그 미슐랭이라고 하는 그 어찌 보면은 그 레스토랑에 가기 위해서 그때 막 자기계발서 이런 거 보면은 네. 막 그 레스토랑 앞에 텐트 치고 막 주무시면서 일을 하려고 하는 분들의 책이나 네. 막 그런 것들을 막 들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높은 벽이라고 생각을 했고 내가 거의 인생의 최종 목표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여기 가서 일을 하는 게 나에게는 굉장히 커다란 되게 도전이었는데 네. 스페인에 혼자 비행기를 타고 이제 가서 맨 처음에는 어학원을 다녔었는데 이제 영어로 치면 I want라는 동사를 배우자마자 이제 편지를 사전을 찾아보면서 편지를 쓰기 시작한 거죠. 네. 그러면서 선생님한테 봐달라고 가져갈까? 선생님 네. 보시기에 이제 이건 좀 아니다 싶었는지 네. 사실 거의 대부분 선생님이 써주셨어요. 선생님이 네. 써주셔가지고 그걸 들고서 이제 레스토랑을 갔을 때 되게 선뜻 뭐 이렇게 허락을 받았을 때 네. 그때가 어찌 보면은 지금 드는 생각이 가장 정말 행복했던 것 같아요. 내가 왜냐면은 그거는 어렸을 때부터 꿈꿔왔던 그거 어느 정도냐면요. 제가 네. 그런 게 있어요. 막 뭐를 하다가 너무 하기 싫고 네. 운동을 하다가도 너무 힘들고 이럴 때 이거를 하지 못하면은 예를 들어서 막 고등학교에 나 떨어질 거야.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네. 이거를 무조건 끝까지 하려고 하는 게 좀 있거든요. 네. 네. 그러면서 내가 그런 시간들을 지나왔는데
정말 그 스타지를 처음 하게 됐을 때 정말 행복했던 것 같아요. 그 음. 딱 원했던 그 미슐랭 레스토랑의 직원이 아니었지만 네, 네. 스타지였어도 너무 행복했다. 이해가 됩니다. 네, 네, 그냥 네. 정말 돈 안 받고 일해도 와, 네. 그 어렸을 때부터 꿈꿔왔던 그곳에서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행복했었던 것 와. 같아요. 근데 되게 많은 이제 게스트분들, 저희 게스트분 오셨을 때 이 질문들을 꼭 드리거든요. 근데 대부분 여쭤보고 답변을 들으면은 되게 그 염원했었던 그 순간이 다들 하나씩은 진짜 있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생각보다 커리어 후반이 아니라 그 시작점인 경우들이 훨씬 더 많더라고요. 좀 그런 것도 좀 신기한 것 같아요. 뭐 맞아요. 저도 그렇고 당연히. 맞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참 사람은 그 염원하는 게 이루어졌었을 때 오는 어떤 행복감이 확실히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가 네. 끝인 줄 알았는데 그때가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가 시작이었습니다. 그때가 시작도 아니었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첫 단추. 네, 뭐 약간 진짜 그때가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진짜 내가 정말 높다고 생각했던 그 네. 도전이 막상 가니까 너무 빨리 이루어지니까 네. 오히려 되게 허무하더라고요. 너무 기쁘긴 했지만 그 다음은 난 뭘 해야 될까에 그쵸. 대한 그 고민이 네. 한동안 좀 이어졌던 것 같아요. 그쵸. 또 거기 가봐야 또 그 고민이 또 나오는 거니까.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막 조금 그렇지만 네. 아니 이렇게 금방 이루어져도 되는 건가? 맞아. 근데 이걸 책에서는 되게 네. 엄청 막 이렇게 막 그런 것들을 읽었는데 막상 네. 가니까 너무 이게 좀 빨리 이루어져가지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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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좋죠. 네, 네. 좋은 겁니다. 네. 근데 또 그렇게 네. 도전을 하나하나씩 깨니까 네. 더 큰 도전도 계속 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맞아요. 뭐 그런 것들이 음. 계속 쌓이면서 사실 자신감도 생기고 성취감도 생기니까 네. 더 다른 도전에 대해서도 뭔가 거부를 하거나 뭐 회피하기보다는 네. 뭐 한번 해볼까 해보면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또 드는 것 같기도 해요. 맞아요. 그것도 해본 사람만 알 수 있는 그런 것 같아요. 해봐서 이렇게 성취를 해보고 그 다음 것도 해보고 깨지더라도 또 가보고 네. 깨지더라도 또 가보고 진짜 맞습니다. 그 반대로 이제 가장 힘들었었던 때는 이제 언제였었을까요? 가장 힘들었었는데요. 네, 네, 네. 갑자기 행복했던 얘기했다가 힘들었던 얘기하니까 그렇긴 한데 항상 힘든 것 같은데. 네. 가장 힘들었었던 때, 가장 힘들었었던 때는, 아직까지도 이제 저한테는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그때가 가장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 네, 그게 굉장히 오랜, 제가 이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되게 빨리 극복하는 편이긴 하거든요. 네. 근데 그거는 너무 어렸을 때였을, 초등학교 5학년 때였으니까 그랬을 수도 있고, 그거에 대해서 좀 무감각해지고, 그거를 극복하는 데까지는 꽤 오랜 시간이 걸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가 아마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가 가장 그렇지 않았나. 굉장히 가정적이신 분이셨거든요. 네. 가족한테도 너무 잘 해주시고 드시는 것도 좋아해서 제가 요리를 하려고 하고 그 요리사의 길을 정한 것도 어찌 보면은 아버지의 영향이 어머니의 영향보다도 아버지의 영향이 더 컸던 것 같아요. 네, 드시는 것도 좋아해서 어디 맛있다고 하면은 항상 같이 가서 먹었던 기억도 있고 또 사냥도 좋아하셔가지고 막 새 같은 것도 잡으러 오. 다니시고 해서 네. 기억나요. 아버지 사냥 가신다고 하면은 이제 그 총을 네. 경찰서 같은데 이제 그 총기 신고를 하고 보관을 해놓고 사용할 때마다 이제 찾으러 가거든요. 네. 이제 그러면은 그 갖고 오셔서 이제 뭐 총 이렇게 만지시고 그거 가지고 가셔서 뭐 참새나 뭐 이런 것들을 네. 이제 잡아오셨던 기억이 있어서 네. 그걸로 이제 뭐 집에서 이렇게 구워주시기도 하고 네. 해가지고 그런 기억이 있다 보니까 네. 그래서 스페인에서 새 깃털 뽑는데도 네. 크게 이상하지 않았습니다. 해보셨으니까. 예, 네. 제가 해보진 않았지만 봤으니까. 봤으니까. 예, 예, 네, 예. 네. 또 그런 경험이 또 있으니까 또 이렇게 좀 연결이 좀
될 수 있었겠네요. 왜냐면은 네. 그때는 너무 이제 커다란 존재였으니까 정말 하루아침에 돌아가셨거든요. 전날 네. 다 같이 외식을 하고 다음날 아침에 회사 출근하셨는데 심장마비로 돌아가셔가지고 아무도 준비도 못한. 아무것도 못했죠. 네, 그냥 네. 전날 저녁에 다 같이 외식을 하고 집에 돌아와서 아버지가 아침에 이제 출근을 하셨는데 회사에서 돌아가셔가지고 항상 이제 안녕히 주무세요라고 인사를 하는데 그날만 제가 안녕히 주무세요를 인사를 못했던 게 진짜 몇 년 동안 정말 꽤 오랜 시간 너무 그게 죄송했어요, 진짜. 그냥 왜 내가 그날 안녕히 주무세요 그 인사를 못했을까를 너무 힘들었어요. 그 한마디 못한 게 꽤 오래 이제 갔던 것 같아요. 저는 아직까지는 이제 그 경험을 해보지는 못했지만은 그쵸. 마마리 하시면서 좀 가장 힘들었었던 때는 언제가 있었을까요? 사업이란 게 이게 영어 매일 잘 되는 것도 아니고 매달 잘 되는 것도 아니고 저희가 하고자 하는 방향성이 맞는지에 대해서도 항상 이제 고민을 하게 되는 거고 어쩔 수 없이 저도 좀 비교를 하게 되거든요. 사실 저희가 처음부터 돈을 버는 회사도 아니었고 사실 7년, 8년 됐지만 실질적으로 돈을 벌기 시작한 거는 별로 되지 않을 정도로 처음에는 힘들었었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보기에는 손님도 꽤 있고 좋은 브랜드인 것 같고 돈을 잘 벌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진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좋은 식재료를 쓰는데 돈을 아끼지 않았고 메뉴 개발하는 거에 있어서도 되게 아끼지 않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퀄리티를 유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뭐 로스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신경을 썼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있지 않았나. 맨 처음에는 좋은 브랜드 만들고 싶고 이게 요리를 했던 게 어찌 보면은 다이닝에서 좀 요리를 오래 하다 보니까 셰프로서는 어느 정도 경력이 있지만 사업하는 입장에서는 사실 제가 경험은 많이 없다 보니까 그게 되게 어려웠던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사업하지만은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외부에서 봤었을 때 이제 뭐 투자 나오고 뭐 뉴스 나오고 그러면 대부분 사람들이 진짜 잘 되나 보다. 물론 그 시대 그때 당시는 진짜 잘 돼서 투자를 받고 미래가 보이는 숫자들이 지표들이 나와서 그랬겠지만은 실제로 내부에서 보면은 막 새로운 사람 들어오고 있던 사람들도 시기 질투하고 나가고 막 이러면서 내부에는 진짜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나는 거를 사실상 사업하시면 너무 잘 아시겠지만 이게 결국 그런 것들은 다 내가 컨트롤하면서 이제 가는 거잖아요. 결국 성장통이라는 게 사실은 없을 수는 없는 거고 95%는 항상 힘들었던 것 같고 5% 정도가 이제 뭐 어쩌다 보니 잘 된 것들이 이제 하나가 나와서 왜 잘 됐지라고 생각을 반문을 해보기도 하고 잠깐 이제 행복해하고 잠깐 이제 축하하고 또 다시 일하러 가고 이런 것들이 항상 반복됐었던 것 같은데 근데 그거는 저뿐만 아니라 다 사업하시는 분들이 또 비슷하더라고요. 말씀을 나눠보다 보면은 이제 팟캐스트 요 촬영은 이제 거의 이제 막바지로 가고 있긴 하는데 리뷰를 남기신다면은 어떤 말씀들을 해보실 수 있을까요? 또 이런 촬영은 처음이다 보니까 전에는 굉장히 부담이 많이 되더라고요. 가서 무슨 말을 해야 될까, 어떻게 뭐 해야 될까를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막상 이렇게 편하게 또 이야기해 주시고 또 편한 자리에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서 즐겁게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또 편집이 중요하더라고요. 그쵸. 뭐 이렇게 많이 해보진 않았지만 방송을 또 몇 번 해본 입장에서는 이게 되게 편집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피디님께서 잘해주실 거죠. 잘하실 겁니다. 추천해 주실 수 있는 어떤 게스트분이 생각나신다면 좀 어떤 분들이 좀 있는지 얼마 전에 하셨었던 현대카드 쿠킹 라이브러리를 보니까 조서영 셰프님이 거기 가족 흑백 요리 나오셨었던 분이 계신데 혹시 그 조서영 셰프님은 혹시 이런 팟캐스트에 좀 관심이 있으실까요? 나오시기 전부터 엄청 유명했잖아요. 맞아요. 제가 비밀이야라는 유튜브 채널을 보는데 거기 나오셔서 가보려고 했는데 도저히 갈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흑백요리사 나오신 거 보고도 와 신기하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뭐 결국은 지금까지도 못 가봤어요. 지금까지도 못 가봤는데 셰프님이랑 이번에 현대카드 같이 하신 거 보고 혹시 조서영 셰프님이 좀 괜찮으실까 여기 나오시는 거에 대해서 너무 잘 어울릴 것 같고 말도 잘 하니까 어울리는 사람이지 않을까. 그러면은 제가 그 조그맣게 저희 소개서 같은 거 카톡으로 뭐 문자로 보내드리면 한번 전달만 좀 부탁드릴까요? 제가 전달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질문으로 이제 팟캐스트를 보시는 분들은 거의 이제 예비 창업자 분들 혹은 이제 이런 한국에 대한 어떤 문화나 이런 것들에 관심 있는 외국인 분들이 좀 많으신데 이것만은 절대 조심해라.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단기간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일은 아니잖아요. 되게 멀리 보고 가야 되는 일인 것 같은데 저도 사실 힘들었지만 처음에 1, 2년은 너무 재밌죠. 사실 돈이 안 돼도 내 거 하고 내가 하고 싶은 음식 만들고 고객님들이 맛있게 드셔주시는 거 이렇게 보면은 재밌긴 한데 이게 어느 정도 이게 성장을 해야 되는 게 또 사업이잖아요. 그게 저는 2년 정도 됐을 때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내가 이게 잘하고 있는지에 대한 고민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었고, 이게 커질 수 있는 범위가 과연 어디까지일까에 대한, 어떻게 키울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런 고민도 되게 많이 했었고요. 내가 과연 성장을 하고 있는가? 회사를 다니거나 뭐 여러 가지 이제 지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네. 연봉이 오른다던가. 뭐 물론 사업이 이제 매출이 있겠지만 어느 정도 이게 한정적이다 보면은 그것도 정체기가 있는 시기가 있고요. 뭔가 그런 거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힘을 얻을 수 있는 취미가 됐건 뭔가가 있어야 된다. 힘들고 지칠 때 힘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됐건 취미가 됐건 꼭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럼에도 엄청 힘들다. 그럼에도 엄청 힘들다. 이게 그쵸. 어쩌면은 이걸 알았으면은 그냥 사업을 안 했을 수도 있을 정도로 힘든 시기가 있고, 정말 친한 사람한테 말하기 쉽지 않을 정도로 어려운 말도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이 또 결국에는 성장을 하게 해주는 맞아요. 네, 시기이다. 그러니 잘 버텨라. 라는 또 말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느 한 사람의 의견에 결코 흔들리지 말아라. 라는 말도 같이 전달하고 싶습니다. 한 분 한 분에 대한 의견에 있어서 자기가 흔들리게 되면은 그 전체가 사실 흔들릴 수도 있고, 이런저런 이야기하는 거에 크게 상처받지 말고 정말 그게 맞다고 생각하면은 잘 밀고 기준을 잡고 가시는 거를 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물론 그건 있죠. 많은 분들이 그게 잘못됐다고 하면은 한번 귀 기울여봐야 되는데, 한 명이 이제 오셔가지고 네. 뭐 그런 얘기를 하면은 그런 거에 있어서 막 그런가 해서 바꾸고 또 이렇게 해서 바꾸고 이러면 또 그건 안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맞아요. 예, 어느 한 사람의 의견에 그렇게 흔들리지는 말으시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